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친 멘탈을 케어해주는 멘탈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인데요. 불안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살펴보면 아니 불자의 편안할 아니죠. 즉, 마음의 고요가 깨진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불안은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지거나 미래에 다가올 사건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부정하려 들수록 더 큰 난관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상황을 3인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바라보아야 불안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통제 가능한 일에만 집중하라 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3일 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사장님께 직접 보고 드려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평소 성격이 아주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날 말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 작업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시면 어떡하지? 등등의 수많은 걱정거리가 떠오르게 되죠. 그럼 여기서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는 거죠.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걱정들을 활자로 정리하면 내 불안감의 근원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 1번. 그날 말실수를 해서 혼날까봐. 2번. 내 작업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3번. 갑작스러운 질문을 할까봐. 이렇게 근원지를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을 카테고라이징하는 작업인데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으로 구분 짓는 활동입니다. 먼저 그날 말실수를 해서 혼날까봐 라는 걱정은 내가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통제 가능한 영역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발표 장소에 미리 가서 사람들이 있는 상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고 대본을 미리 짜서 외우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내 작업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라는 걱정을 분석해 봅시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취향과 스타일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내가 상대방을 위해 타로 카드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나의 작업물 퀄리티를 더 높이고 다시 점검하는 것 뿐이겠죠.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질문을 할까봐 라는 걱정 역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상 질문지를 정리하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 뿐이겠죠. 이렇게 불안을 카테고라이징 했을 때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2번째 방법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적고 수긍하라 입니다. 이번에는 좀 감정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5년 동안 짝사랑한 남사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지겨운 짝사랑을 그만두기 위해 이번 주말에 고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대고 수많은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내 고백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친구로도 안 남게 된다면 어쩌지? 와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에게 거절당하고 남남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백할 자유가 있다면 상대는 거절할 자유도 분명히 있음을 받아들여 봅시다.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중국의 철학자 리미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즉,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얻을 것만 남게 된다라는 뜻도 되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판단력이 높아지며 옳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기입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는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요. 모래시계 안에는 수많은 모래가 있지만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려면 결국 한 알 한 알씩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날 해야 되는 것이 수백 개나 되어 보이지만 하나씩 일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일, 책을 보면서 피아노를 치는 일 등 쉬울 것 같은 일도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위칭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칭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일을 짧게 순간마다 자주 바꿔 사고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뇌에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떠올리며 뇌에 부담을 주면 바로 조급한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조급함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나 우리는 한 가지 항목에 몰두할 때 불안감을 줄여 효율을 높이고 뇌에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인생에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 수없이 많은데요.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기치 못한 일, 즉,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인생에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처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거리로 가득하다면 이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긍정 시력이 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상황을 수긍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탈 디자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